동생들 안녕, 영기영이야. 항사 태민이 자, 근현대사 지금 개항과 불평등 조약에 대한 내용 살펴볼까 해. 새로운 학생이 와 있는데 새로운 학생은 이름이 질퍽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담 갖지 알겠습니다. 마시고요. 예. 자, 해봅시다. 자, 먼저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을 얘기할 텐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배경은 1868년에 일본이 전면적인 근대화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게 됐죠. 그 이후에 우리한테 서계를 보냈었는데 그 서계가 외교 문서가 자, 지금까지 기존의 서계하고 많이 달랐던 것이지요. 일본을 훨씬 더 우위로 표현했던 많은 서계의 그 내용들을 대원군이 거부하게 되죠. 대원군이 서계를 거부하자 일본은 이참이 기회다라고 해서 한반도를 정벌하려는 정한론을 대두시킵니다. 그러면서 운요라고 하는 배를 강화도 앞바다 쪽에 주둔시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운요라고 하는 일본의 배를 공격했던 사건입니다. 이를 명분으로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강요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당시 강요한 것이었는데 결정적인 배경이 됐던 사건이 뭐라고요? 운요호 사건. 그렇죠. 운요 사건이 배경이 됐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국내에서는 또 이제 개항을 하자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왕비 민씨가 집권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왕비 민씨는 통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통상 계열론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죠. 그 대표적인 통상 계열론자가 누구였습니까? 박규수입니다. 박규수. 자, 이분은 제너럴 천문 사건 진압에도 일조했던 사람이었었죠. 예, 이 자가 서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라고 입장을 바꿨던 것입니다. 이 박규수는 통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청나라를 견학해서 깨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통상 계열론자들이 문호 개방이 불가피하다, 필요하다라고 하여서 바로 개항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항은 국외의 배경도 알아둬야 되겠지만 국내의 배경도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관련된 기출 문장이 있습니다. 읽어주실래요? 통상 계열론자들은 열강의 군사적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호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예, 자, 이 내용이 바로 개항의 배경이 되었다는 거, 국내의 배경을 말하는 것이었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강화도 연무당에서 일본의 구로다와 조선의 신원이 맺었던 강화도 조약.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바로 뭐였죠?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부산 이외에 두 개 항구를 개항했는데 그 두 개의 장소를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원산과 인천입니다. 그렇죠. 부산 먼저 개항했고 그리고 원산과 인천이 되겠습니다. 당시 강화도 조약의 원문에는 부산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다른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도 써 있죠? 초량진. 그렇죠. 부산 사람들은 잘 알아요. 초량이 어딘지를. 그 초량이 처음 개항된 장소라 볼 수 있겠습니다. 초량 가보셨나요? 한 번 정도 가봤습니다. 예, 바로 부산역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불평등성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해법권. 일본 범죄자를 우리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자, 또 해안을 일본이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는 해안 측량권까지가 가장 불평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불평등한 내용이 기출로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강화도 조약에서는 일본국 항해자가 조선의 연해를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하였다. 조일, 수옥, 조규에는 일본인 범죄자에 대한 영사재판을 허용하는 조항들이 들어있었다. 예, 이게 가장 불평등한 두 가지 내용의 원문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은요, 이 내용은 실제로 강화도 조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부속 조약입니다. 부속 조약도 일본이 원하는 것들을 다 허용했다라 볼 수 있어요. 자, 관세를 부정하였고, 자, 쌀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되었으며 쌀 유출 제한이 없다는 얘기지요. 일본의 화폐는 개항장에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이 강화도 조약에서는 우리가 최국 대우만큼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최국 대우는 일본과의 조약에서는 절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최국 대우가 처음 들어간 나라는 우리 아주 중요한데요. 어느 나라였죠? 네, 미국입니다. 그렇죠. 미국과 수교에 최국 대우가 처음 들어간 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개항을 한 다음에 일본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 사절단을 수신사라고 했고요. 1차 수신사 김기수 1876년에 보냈고요.
2차 수신사 김홍집을 바로 일본에 또 보냈습니다. 근데 김홍집이 이때 청나라의 외교관이 쓴 황춘센의 책을 갖고 왔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정말 중요하죠. 뭐예요? 조선 책략입니다. 예, 이 조선 책략의 내용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친중, 결일, 연미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방비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우리는 이미 청과 사대를 맺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본과는 계약을 통해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손을 잡았던 상황입니다. 허나 미국과는 손잡은 적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조선 청약이 유포됨에 따라 미국과 수교하자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청의 알선으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1882년 조미소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청이 알선했던 조약인데요. 자, 청은 미국과의 수교를 알선함에 따라 바로 청의 속방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전문 용어로 청나라 지배 체제 내에서 우리가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게끔 했다라는 건데 이런 이중 지배 체제 형태를 양절 체제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청나라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국제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 것, 이중 지배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미국과의 조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요.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관세라는 것,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이걸 인정했어요, 거부했어요? 인정했어요. 예, 관세를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최초예요. 최초라는 걸 꼭 기억해주고 관세 인정. 자, 제3국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호 관계를 높여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겠다. 이걸 어떤 표현이라고 합니까? 속방국. 아니, 네. 두 번째, 거중조정이라는 표현입니다. 거중조정.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우리가 아주 기대감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우리를 독자적인 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청의 속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진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만 봤을 때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굉장히 좀 우호적인 느낌. 그렇죠. 우호적인 느낌 받겠죠. 그런데 미국도 원하는 게 있었죠. 그 원하는 게 바로 최혜국 대우. 자, 최혜국 대우 조약이 처음 이제 허용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최혜국 대우, 바로 미국과의 수교에 처음 들어갔는데요. 다른 나라의 조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미국도 동일하게 적용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최혜국 대우가 처음 허용된 게 바로 미국 되겠습니다. 미국과 수교 이후에 이모군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90군대가 난을 일으켰을 때 청나라 군대가 다 진압해서 다 이모군란이 일단락되는데요.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지위가 높아진 게 된 게 조청 상민수로 무역장정이 되겠는데요. 자, 특히 조청 상민수 무역장정은 이 청이 바로 조선을 지배하는 것,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라는 것을 공식화시킨 내용도 있지만 최초로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 진출하게 되는 건데요. 자, 청나라 상인들이 가장 먼저 내륙 진출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어느 나라도 내륙 진출이 가능해졌죠? 바로 그렇죠. 미국도 가능해졌던 이유는요. 최혜국 대우. 그렇죠. 최혜국 대우 규정이 적용되면 바로 미국도 동일하게 내륙 진출이 가능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일본과의 조약에서는 최혜국 대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일본과의 조약에도 최혜국 대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일본인들도 하겠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은 조약을 개정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건 좀 이따 보고 먼저 미국과 수교 이후에 미국 공사 푸트가 국내에 파견되기도 했었고 또 우리는 보빙사를 미국에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일본과의 조약에서 최욱대우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 최욱대우를 집어넣기 위해서 83년에 조일통상장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욱대우를 허용을 받으면서 두 가지를 양보한 내용이 나오네요. 그 두 가지가 뭐였죠? 관세랑 쌀 유출 제한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관세에 대한 내용이 인정되었고 그리고 또 쌀 유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규정의 이름을 바로 뭐라고요? 방공령. 예, 방공령. 곡식의 유출을 제한할 때는 1개월 전에 일본에게 통보를 하면 쌀의 유출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방공령을 실시했던 내용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83년 조약 개정을 통해서 일본도 관세를 허용했고 자, 쌀의 유출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그리고 최국 대우를 허용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일본도 최국 대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내륙 진출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이후에 청해 알선으로 자, 조약을 체결했던 국제적인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되네요. 어디였어요? 영국과 독일입니다. 그렇죠. 영국과 독일도 청해 알선으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요. 허나 이 나라와의 수교만큼은 청해 알선하지 않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교하게 되었죠. 어느 나라였습니까? 러시아와 프랑스입니다. 그렇죠. 러시아. 특히 러시아는 청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교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프랑스와 수교만큼은 우리가 좀 뒤로 밀렸던 것은 천주교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프랑스와 수교를 86년에 맺게 되면서 이제는 천주교도 허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조약에서 이 화살표가 좀 있잖아요. 이 화살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먼저 치해법권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조약에서 제일 처음 들어갔다고요? 일본에서. 그렇죠. 그 이후에 모든 나라들은 치해법권이 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죠. 네. 예, 마찬가지로 최국대우 조항도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에 제일 처음 들어갔다고요? 미국. 예, 그 이외에 모든 나라들은 다 최국대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미 영동 러프가 매우 중요하겠죠. 뭐 영국과 독일, 러시아, 프랑스는요. 자, 지금 대답해 볼까요? 예, 치해법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최국대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 다 있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서 일미 영동 러프 조미 이모 조청. 예, 일미 영동 러프와 82년은 조미 이모 조청 이렇게 세로로도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가로 세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일미 영동 러프 조미 이모 조청 써놓고 문제 푸는 것도 아주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암기법까지 해서 개항과 불평등 조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